MZ세대의 마지막 부동산 투자도 하고 있고 해외 구매 대행업, 돈 되는 것들을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2014년도부터 했어요. 그때 제 나이가 25살이었는데 저보고 그때 이제 호적에서 파버리겠다고 5,500만 원이 2년 동안 남은 거네요? 25살 때요? 네, 거의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거의 다 해본 것 같아요. 그냥 저도 약간 뭔가 자랑하고 싶었나 봐요. 그냥 나 부동산 투자 좀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고 있는데요. 네, 일단 본인 자기소개 먼저. 저는 MZ세대의 마지막 걸쳐져 있는 세대로 90년생이고 네.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엔잡러입니다. 부동산 투자도 하고 있고 해외 구매 대행업, SNS 이런 것들도 요즘 최근에 시도해보고 있고요. 돈 되는 것들을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습니다. 돈 되는 거 다 하시는 거예요? 그쵸. 알겠습니다. 지금 사시는 곳이 네. 뭐 저는 여기 와 있지만 네. 어디에 사시나요? 저는 여기 경상도 남쪽 끝에 있는데 울산광역시라는 곳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채널이 부동산을 열심히 공부하자는 채널인데 네.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셨었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투자를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알고 싶은데요. 부동산 투자는 2014년도부터 했어요. 그때 제 나이가 25살이었는데 25살에 돈이 있었어요?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네. 제가 모아둔 돈은 그때 1,000만 원이 있었고요. 네. 저희 부모님이 살고 계신 집으로 이제 제가 매수했던 그 오래된 촌집을 매수했는데, 주택을 매수했는데 그 주택의 가격이 1억 6천이었거든요. 네네. 거기서 8천만 원은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또 나머지 8천만 원은 저희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집에서 이제 담보 대출을 해서 그 집을 매수를 했죠. 그다음 제가 모았던 1,000만 원으로 그 집 각종 취등록세를 내고 그다음에 집을 좀 수리하는 데 돈을 사용했어요. 그러면은 정리하면 다가 거주 집을 담보대출 받아서 촌집을 대출을 받아서 산 거네요. 그쵸. 부모님이 허락을 하던가요? 아니요. 그래서 저보고 그때 이제 호적에서 파버리겠다고 많이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아직도 그 일을 자세하게 잘 모르시고요. 네. 그래서 저랑 어머니랑 작당 모의를 한 거죠. 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러고 이제 2년 보유하고 그 집을 되팔았는데 제가 매수했던 가격에서 약 5천만 원 정도 더 이제 비싸게 매도를 했어요. 5천만 원 남은 거예요? 2년 네, 동안? 네. 오, 엄청난데요? 그쵸. 그리고 그때는 비과세였고 더 좋았던 거는 그 오래된 촌집에 이제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주변에 원룸 단지가 많았는데 원룸의 세가 비싸다 보니까 이런 오래된 집에서 거주하고자 하는 수요가 많았어요. 그래서 싸니까. 그쵸. 그래서 2년 뒤에 그 집을 매도하고 났더니 월세 통장에만 약 한 500만 원 정도가 쌓여 있더라고요. 월세로 받았었으니까. 네, 이자를 제하고요. 그러면은 차익도 5천만 원이 났고 월세도 이자 빼고 남은 게 500만 원이면 5,500만 원이 2년 동안 남은 거네요? 대략 그렇죠. 약 5천만 원 차익보다는 조금 적었어요. 마지막에 조금 흥정을 하셔가지고. 네. 대략 한 5천만 원 정도 남았어요. 그러면 5천만 원 정도? 네. 2년 동안에? 그쵸. 25살 때요? 네. 제가 25살 때 뭐 하고 있었는지. 25살 때면 몇 년 전인가요, 그때가? 지금 2023년이니까 8년 전이네요, 벌써. 와. 그러면 8년 동안에 사는 집, 주택 말고 네. 투자한 종목들이 있나요? 거의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거의 다 해본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일단 빌라, 아파트, 분양권, 오피스텔, 상가는 제가 직접적인 매수는 못했지만 이제 그 거의 모든 과정을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봤고요. 그다음에 토지를 어렸을 때 조금 많이 투자를 했었던 것 같아요. 토지를요? 네. 어떻게 해요? 약간 그런 심리였죠. 요즘에 최근에 유튜브 보면 근데 꼭 그 영상 중에서도 이런 영상이 꼭 있어요. 보다 보면 요즘에 이거 다 레드오션이니까 이거 말고 좀 특이한 거, 좀 특별한 거, 남들이 안 하는 거 이런 거 해라. 이런 식의 영상들이 가끔씩 있거든요. 꼭 하나씩. 예. 그런 영상이 꼭 이 저희 유튜브 알고리즘에 뜨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투자도 약간 비슷했어요. 그때가 시기가 이제 2016년도 정도였는데 제가 토지 투자를 시작하게 된 게 그 시기에 한참 이제 온라인 뉴스에 부동산 관련된 기사들이 이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다. 서울은 수도권이 많이 한번 올랐던 시기였고 지방은 이제 하락하고 있었던 시기였어요. 2016년이 거의 전 고점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조금 남들이랑 좀 다른 길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토지 투자를 하게 된 거죠. 결과는요? 결과는
뭐 좋았던 것도 있고 이제 실패한 것도 있고 아직까지 못 팔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혹시 그때 좋았던 게 얼만큼 좋았는지, 얼만큼 벌었는지, 아니면 실패한 게 얼만큼 실패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일단 다 말씀해 드릴게요. 먼저 실패했던 사례는 제 여자친구가 이제 20대 중후반에 6살, 27살 때였나? 공개돼도 되는 거예요? 네. 김천이라는 이제 경상북도에 이제 조그만한 이제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네. 제가 이제 그 지역에 가끔씩 데이트를 하러 갔어요. 근데 그 친구랑 데이트하다가 이제 제가 이런 부동산 투자도 하다 보니까 뭐 이제 좀 특별한 장소로 데이트를 하고 싶어서 이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놀러 갔거든요. 왜요? 좀 특이했죠. 네. 그래서 그 친구한테 약간 저도 약간 뭔가 자랑하고 싶었나 봐요. 그냥 나 부동산 투자 좀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그래서 그 친구랑 부동산에 갔는데 그 약간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 이제 앉아 계시더라고요. 소장님께서. 그래서 저한테 처음 딱 들어가니까 제가 지금도 어리게 생겼는데 그때는 더 어리게 생겼었거든요. 네. 뭐 어린 애가 와가지고 제가 땅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그냥 조금 싸게 나온 땅이 있냐, 금매 같은 게 있으면 보고 싶다 그랬더니 약간 콧방귀를 끼시더라고요. 참 뭐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제가 일단은 거기서 살짝 이제 좀 더 약이 올랐죠. 어떻게 보면 여자친구한테 뭔가 좀 더 보여주고 싶다 이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한번 보자 그랬더니 매매 가격이 3억 몇천 8천이었나 그랬어요. 무슨 땅이었어요? 농지였는데 네. 이제 주변이 전원주택 단지로 이제 개발을 하고 있었던 그런 땅이었거든요. 네네네. 이제 김천의 혁신도시 인근에 있었던 땅이었는데 그래서 봤더니 땅도 이제 반듯하게 생기고 약간 경사도 있어서 개발도 가능하겠고 개발했을 때 이제 조망도 조금 나오겠더라고요. 전원주택 단지로 개발했을 때 그때도 돈이 없었지만 그 뒤로는 이제 어떻게 될지는 사실 고민하지 않았었고 그냥 여자친구한테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3억 얼마? 3억 8천.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계약하겠다고. 그래서 계좌 달라고 좀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죠. 그래서 그게 실패한 제일 큰 실패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고 1년 뒤에 여자친구랑 헤어지게 됐죠. 토지는 작년에 매도를 했는데요. 그때까지는 저는 김천 쪽으로는 소변도 안 넣고 싶더라고요. 지금도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손해를 거의 1억을 봤거든요. 2억 8천에 파신 거예요? 그쵸. 근데 아마 지금 가지고 있었어도 아직까지 이자를 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은 실패한 사례잖아요. 토지에서. 그럼 성공한 거는 또 얼마나 성공을 하셨어요? 성공한 토지 투자로 성공한 사례는 6년도였을 거예요. 같은 연도네요? 이게 그 사드 토지가 2017년이었나 2018년이었나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사이였을 거예요. 네네. 그리고 2016년도에 이제 전국적으로 농지가 많아서 이제 쌀 생산량이 많아져서 이제 절대농지, 옛날 말로 절대농지라고 하는데 법률적인 용어는 농업진흥구역이라는 땅이 있어요. 그런 땅의 구역 용도 지역을 완화시켜줘서 토지를 개발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법안들이 추진됐었거든요. 네. 박근혜 정부였던 것 같아요. 그게 그 지자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그 토지가 이제 규제가 완화된다는 토지 조서가 지번이 다 뜬 게 엑셀 파일로 올려져 있었어요. 진짜 그걸 다운받아서 봤더니 토지 이제 지번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번대로 확인해서 괜찮아 보이는데 또 샀어요. 긴가민가 했죠.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몰랐으니까. 근데 그 지자체 엑셀 파일 조회수가 뭐 200, 300 이렇게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약간 의구심은 있었는데 그래서 한 필지를 샀더니 진짜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규제가 완화돼서 건축 허가가 나오더라고요. 그 엑셀 파일 아직도 그 지자체 홈페이지에 있어요? 확인해봐야 되는데 나중에 혹시 그게 있으면 한번 알려주시면 제가 찾아볼게요. 네네. 그거에서 그러고 이제 토지를 그때 이제 평당 60만 원에 샀는데 좀 사연은 더 긴데 뭐 최종적으로는 평당 한 150만 원 정도에 매도를 한 거죠. 그러면은 평당 90만 원씩 남긴 거네요. 그렇죠. 토지가 그때 530평 정도 됐어요. 근데 그 땅이 이제 원래 시세는 200만 원 이상이었는데 저희께 이제 모양이 조금 길쭉하게 생겨서 조금 시세보다 싸게 매도했습니다. 그럼 그게 몇 살 때? 그게 2019년도였나? 18년도였나? 엄청나네요. 그러면은 제가 그 나이 때 매도까지 한 그 나이 때 저는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그냥 오늘 벌고 내일 벌고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때 그렇게 투자를 할 수 있었던 이유나 계기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 저는 이제 원래 타고나기를 조금 몸이 좀 약하게 태어났는데 그래서 어릴 때부터 병원을 좀 많이 다녔어요. 이게 선천적으로 희귀 질환이 있는데 그 희귀 질환 뭐 때문이기도 하고 덕분이기도 한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서 그 이제 희귀 질환 때문에 그 실비 보험 가입이 안 됐었거든요.